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0도 폭염의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 때문입니다. 세계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불가능한 프로젝트. 놀랍게도 그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제가 받은 보고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176km에 달하는 지하철을 사막 한가운데 건설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25조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진짜 계획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 영국 출신 토목 엔지니어로 33년간 터널 굴착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런던 지하철 확장 공사부터 시작해서 알프스 터널, 중동의 해저 터널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하지만 이런 무모한 계획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리야드 시내 고층 건물 20층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개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않나? 완전히 돈 낭비네. 에어컨이 돌아가는 회의실 창밖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곳에 지하철을 뚫겠다는 겁니다. 사막의 모래 지반에 지하철을 뚫는다는 건 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기후 조건에다가 모래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지반까지. 어느 하나만 해도 엄청난 도전인데 모든 악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33년간 경험한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터널을 파려면 지반이 단단해야 하는데 사막은 모래덩어리잖아요.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지하 수맥도 예측하기 어렵고 온도 차이 때문에 금속 구조물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높았어요. 실제로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의 대형 건설사는 3개월간 지반 조사만 하고 철수했고 프랑스 업체는 아예 입찰조차 포기했어요. 일본 건설사는 시뮬레이션만 돌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든 다 해내겠다던 중국 업체들까지 현장 답사 후 조용히 물러났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사우디 정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시간도 촉박했거든요. 왕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미래 도시 계획의 핵심 사업이었는데 건설사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산 빈 라시드 총괄 책임자는 매일 회의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왕실에 보고해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저는 이미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더 이상 큰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런던의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조용히 일하며 여생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왕립교통청에서 자문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절하려다가 조건이 괜찮아서 마지막 일이라는 생각으로 수락했죠. 로웰 박사님, 정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33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했습니다. 사막의 지하철을 뚫는 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이 모든 상식을 뒤바꿀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산은 매일 왕실에 보고를 올려야 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산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왔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물론 한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 사막 프로젝트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 팀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의 깔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게다가 손에는 두꺼운 시뮬레이션 자료와 설계도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현장에서 일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였죠. 팀을 이끄는 사람은 김도연이라는 50대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업체들처럼 장황한 회사 소개나 실적 자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곧바로 자료를 펼쳐 보이더군요. 김도연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막 지반에 대한 정밀 분석부터 시작해서 터널보링 머신 설계도, 심지어 모래 폭풍 대비 방안까지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33년간 터널 전문가로 일했지만 이렇게 치밀한 사전 준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TBM 설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터널보링 머신은 모래 지반 전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장비였습니다. 압력 조절 시스템이 기존보다 3배나 정밀했고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하산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동료들과 눈을 마주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세계 기록급 시공 속도로 해내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모든 업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한국인은 가능하다고 단언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인들 자신감은 대단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도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FSLM 공법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기술이었어요. 풀스팬 런칭 메서드라고 하면서 터널과 고가 구조물을 동시에 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보다 30%나 빠르다고 했어요. 김도연이 보여준 시뮬레이션 영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TBM이 사막을 뚫고 들어가면서 동시에 뒤쪽에서는 터널 구조물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지하에서 거대한 지렁이가 움직이면서 터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온도 문제 말이에요. 낮에는 50도가 넘는데 금속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김도연은 특수 냉각 시스템을 장착하고 대부분의 작업을 야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이 항상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하사는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정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김도연은 장비 반입에 3개월, 본격 시공 시작까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김 소장님, 이런 극한 조건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김도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로웰 박사님,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일입니다. 30년간 해외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진짜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거였어요.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한국인들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하산이 저에게 조용히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글쎄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들의 준비 상태는 인정해야겠네요.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사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33년간의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제 견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인들이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무모한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한국인들이 정말로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말입니다. 몇 달 후 본격적인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사막으로 향했죠. 리야드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장비들이 보였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50도가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금속으로 된 차 손잡이는 만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이런 곳에서 정밀한 터널 작업을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김도연이 현장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현장 사무실도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놨는데도 후덥지근했어요. 벽에는 거대한 공정표와 집안 분석 자료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생각보다 힘들죠? 김도연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정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TBM이 설치된 곳으로 걸어가는데 모래가 신발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야가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176km를 뚫는다는 게 정말 미친 짓처럼 느껴졌어요. TBM 앞에 선이 그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름이 10m가 넘는 거대한 원통형 기계였어요. 김도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는데 이 장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모래 집안에 최적화된 압력 조절 시스템과 온도 조절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집안이었어요. 터널을 파려면 안정적인 집안이 필요한데 사막은 온통 모래덩어리였습니다.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지하 수맥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온도 차이 때문에 금속 구조물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첫 번째 굴착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이 거대한 기계가 모래 집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TBM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모래가 분쇄되면서 뒤로 배출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곧 나타났습니다. 굴착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모래가 흘러내렸고 압력 조절이 완벽하지 않으면 터널 벽면이 무너져 내렸어요. 첫날 겨우 5m 정도 뚫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김도연에게 걱정을 표했습니다. 이 속도면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겠군요. 그런데 김도연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당연합니다. 내일부터는 속도를 보여드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날 밤사이 한국인 기술자들이 TBM 설정을 완전히 바꿔놨더군요. 압력 조절 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했고 굴착 속도도 미세하게 조절했어요. 그리고 김도연이 열차단 TBM을 가동시켰습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45m를 굴착해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놀라며 물었을 때 김도연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경험입니다, 박사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데 익숙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루 만에 45m라니. 다른 건설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정신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김도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도 그들에게는 그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조건일 뿐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현장의 작업 속도는 점점 안정화되었습니다. 하루에 40m 이상씩 굴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 회의적인 시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정말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산 빈 라시드가 급하게 현장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하산은 충격적인 요구를 했어요. 공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산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원래도 빠듯한 일정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33년간의 경험으로 봐도 이런 무리한 요구는 처음이었습니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답했어요. 하산은 절박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엑스포 일정이 앞당겨졌고 왕실에서 직접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았는데 검토해보겠다니. 김 소장님, 정말 검토할 만한 일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김도연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FSLM 공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FSLM 공법이 아무리 빨라도 물리적인 한계는 있는 거 아닌가요? 터널을 뚫는 일은 단순히 기계만 빠르게 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 안정성도 확인해야 하고 구조물 강도도 체크해야 하고 안전검사도 해야 했어요. 김도연이 동료들과 급하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를 검토하더군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무리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30분 정도 지나고 김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FSLM과 기존 터널 굴착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교량 부분은 총속 시공으로 진행해야 해요. 김도연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전체 계획을 다 짜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서두르다가 사고라도 나면. 김도연이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높이되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하사는 김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도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해냈습니다. 그날부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4시간 교대 작업이 시작되었고 FSLM 장비들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싶었지만 한국인들의 의지는 대단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로 이 무모한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곧 이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기록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TBM과 FSLM 공법을 병행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보면 전날보다 훨씬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TBM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고 동시에 고가 교량 부분에서는 FSLM 장비들이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을 마치 레고 조립하듯 정확하게 설치해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김도연은 현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터널 굴착 현장에서 집안 상태를 점검하다가도 금세 고가 교량 현장으로 달려가서 FSLM 장비 작동을 확인했어요. 그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지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터널 시공 속도에서 세계 신기록이 달성된 거예요. 하루에 65m를 굴착해낸 겁니다. 기존 세계 기록이 하루 40m 정도였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성과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김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장 사무실에서 다음날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 소장님. 세계 기록 달성이라니. 제가 말하자 김도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기록을 세워놓고도 이제 시작이라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궁금해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가 교량 부분에서도 총속 시공 기록을 세운 거예요. 하루에 교량 3개 구간을 완성해낸 겁니다. 기존에는 한 구간 완성하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군. 33년간 터널 전문가로 일하면서 이런 속도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라 품질도 완벽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새벽 일찍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도연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막 위로 지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우리 발밑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박사님, 처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도연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인들이 자신감은 대단하지만 현실을 모른다고 여겼어요. 김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만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계시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기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현장에서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70m를 굴착해낸 거예요.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한 겁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정말로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기적의 목격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막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어요. 하늘이 완전히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인해 TBM 진입구가 모래에 완전히 덮여버렸고 더 큰 문제는 장비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동시에 집안 치마까지 발생한 겁니다. 김도연은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즉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하상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래에 덮인 TBM을 복구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았어요. 기울어진 장비를 다시 수평으로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일정이 또 늦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는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죠. 공기 연장을 승인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니. 김 소장님,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모래폭풍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김도연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온 겁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날 오후부터 김도연과 한국 기술진들은 야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전상의 이유로 만류했어요. 밤에는 시야가 더욱 제한되고 사막의 온도 차이 때문에 장비 오작동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걱정을 표하자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박사님, 우리는 안전규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도 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진짜 책임감 같은 거였어요. 저는 결국 함께 현장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밤 10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대형 조명을 설치해서 나처럼 밝게 만들고 모래 제거 작업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기울어진 장비를 수평으로 맞추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50명 넘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김도연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자연재해라면 누구나 이해할 텐데요. 김도연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온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가 과거에 영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일정이 늦어져서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한국인들을 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을까 싶었어요. 48시간 동안 계속된 교대 작업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TBM 진입구가 완전히 복구되었고 기울어진 장비도 정상 위치로 돌아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작업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하루 빨리 끝났다는 겁니다. 김도연과 함께 복구된 장비를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팀워크입니다, 박사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날 밤 현장 사무실에서 김도연과 함께 장비를 닦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말입니다. 김 소장님, 정말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김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온 겁니다, 박사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이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건 신념이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이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48시간 동안 계속된 교대 작업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김도연과 함께 TBM 내부로 들어가서 직접 점검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33년간 터널 전문가로 일했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작업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TBM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전선들이 얽혀 있었고 모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정밀한 부품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김도연은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박사님. 김도연이 압력 조절 장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에 모래가 들어가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확한 대처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함께 장비를 닦으면서 김도연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지 말이에요. 박사님,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쉬울 때만 지키는 건 약속이 아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과거에 영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지질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안반이 발견되어서 공기가 3개월 늦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김도연이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런던에서 지하철 확장 공사를 할 때였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게 있을까 싶어요.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방법은 항상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밤 2시쯤 되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밤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한국인 기술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팀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거든요. 같은 마음이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새벽 4시 가장 추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울어진 TBM을 정확한 위치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이 작업이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김도연과 한국 기술자들은 차분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작업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과 정밀한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했어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스톱. 완벽합니다. 간결하지만 정확한 지시가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새벽 6시 해가 떠오를 무렵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TBM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고 시험 가동 결과도 정상이었어요. 48시간의 불면 불휴 작업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연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저희도 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이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철학이 이들을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사막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시공속도로 프로젝트를 완공해낸 거예요. 176km에 달하는 사막 지하철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완공식 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끝없는 모래밭이었던 곳에 이제는 거대한 지하철역이 서 있었어요. 정말 꿈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전 구간 관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열차가 터널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뚫고 나온 은색 열차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지하철 건설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장식했어요. 기존 기록을 훨씬 뛰어넘은 성과였습니다. 완공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산과 김도연 그리고 저까지 함께 참석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기술과 팀워크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가 주목한 건 제 발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물어왔을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사막에 지하철을 판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한국이 이렇게 해냈다는 건 미친 게 아니라 위대한 일입니다. 그 말이 전 세계로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평가했다는 게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도연과 함께 완성된 터널을 둘러봤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바라본 터널은 정말 웅장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지하 궁전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김 소장님. 제가 말하자 김도연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김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완공식 마지막 순간 사막 위를 달리는 열차를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현실이 되었어요. 김도연이 제 옆에 와서 함께 열차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믿으시죠?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지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길이었습니다. 33년간 터널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인간의 의지와 약속의 힘을 보여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사막을 달리는 열차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열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도연과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이 정말로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기적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배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이고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